얘들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너희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단다. 30년간 장례지도사로 일해오면서 수많은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을 미리 들었던 가족들과 그렇지 못한 가족들의 차이는 정말 극명했어요. 서랍 안에 있는 봉투 하나, 거기 내가 준비한 것들 다 적어놨다. 이 한마디를 들은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차분하게 고인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다고 하셨더라? 아버지 지인 중 어떤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야 하지? 아버지 통장이 어디 있지? 보험은 어떤 걸 들어놨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 되거나 의견이 갈려 다투는 모습까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게 돼도 가족들은 장례를 차분하고 의미 있게 잘 치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존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고 멋있게 떠나는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 가족, 시니어들과 공유하여 미리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영상 아래 구독하기라 적힌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유족들의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로는 잘 표현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었다. 직접 뵙지 못한 분이지만 이런 준비를 해두신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지켜온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 마지막까지 가족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정리이자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 같아서 말이지. 혹시 이런 생각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준비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불길하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저에게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걸 미리 준비하면 더 빨리 죽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준비를 해두신 분들이 마음이 더 편해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걸 준비할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준비해야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준비 과정 자체가 가족들과의 대화를 늘려준다는 점이에요. 평소에는 말하기 어려웠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아버지는 이런 걸 원하시고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구나 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건 결국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살아있을 때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떠날 때도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족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떠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런 마음을 미리 글로 남겨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화장이든 매장이든 산분장이든 조용한 가족장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희망사항들을 적어두면 가족들이 망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어요. 특히 봉안당이나 매장을 원하시는 경우 미리 비용과 장소까지 준비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법적 유언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재산 상속이나 법적 절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내 진심이 담긴 문장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돈이나 재산보다도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했다는 메시지가 가족들에게는 더 큰 유산이 되거든요. 실제로 몇 년 전 제가 담당했던 노명민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생전에 자신의 마지막 뜻을 이렇게 써두셨더라고요. 내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져도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구나.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미리 작성해 두었다. 내가 죽거든 수목장을 해다오. 수목장 장소도 미리 알아두었다. 비용은 내 통장에서 찾아서 해결하거라. 그리고 연락할 사람들은 내 전화번호부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 분들에게만 연락해다오. 굳이 많은 사람들은 부를 필요는 없어. 무엇보다 혼자 남겨질 내 엄마를 부탁한다. 이 글을 읽은 아들분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걱정을 하고 계셨군요. 그리고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이렇게 자세히 써두셨네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특히 굳이 많은 사람들은 부를 필요는 없어라는 문장이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누구에게 부고를 알려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기 쉬운데 고인이 미리 간소한 장례를 원한다고 밝혀두니까 가족들이 부담 없이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남겨질 내 엄마를 부탁한다는 말은 평생의 사랑과 책임감이 담긴 마지막 메시지였죠. 아들분이 아버지의 이 한마디 때문에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글을 쓰기를 망설이세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감정적이 되는 것 같아. 이런 걸 써놓는 게 불길하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거창한 문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고생 많이 했다. 사랑한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말이라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진심이니까요. 오히려 평소에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런 기회에 솔직하게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 미묘한 감정들, 평소에 표현하기 어려웠던 깊은 사랑, 그리고 구체적인 실용적 지침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글 한편에 담길 수 있거든요. 장례 방식에 대한 본인 의사도 구체적으로 남겨두세요.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수목장이나 산분장을 원하는지, 봉안당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면 가족들이 결정하기 훨씬 쉬워져요. 연락할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화번호부에 정리해두거나 별도로 명단을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당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계시는 마음이죠. 혼자 남겨질 내 엄마를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 무게감을 가족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가족들에 대한 감사함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보내려고 노력하게 되죠.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준비를 통해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해뒀구나.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는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거든요.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내 뜻을 남긴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법적 유언장처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듯이 적으시면 돼요.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배려가 가족들에게는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될 테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이 담긴 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족들이 처리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안내서도 필요합니다. 이건 내 삶의 정리 파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정리한 7가지 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7가지만 제대로 준비해 두시면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장례 절차에 대한 내 희망을 정리합니다. 단순히 화장하고 싶다, 매장하고 싶다가 아니라 더 구체적인 희망사항들이에요.
영정사진을 사용할 것인지 스냅 사진 중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어떤 사진을 원하는지, 어떤 장례식을 원하는지, 어떤 종교적 절차를 원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정해 두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 연락망과 먼저 연락할 사람들 목록을 정리해 둡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지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직장 동료들, 오래된 친구들, 각종 모임 사람들. 이분들 중에서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명단을 만들어 두시는 거죠. 세 번째, 보험, 연금, 부동산 목록을 정리해 둡니다. 어떤 보험회사 무슨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연금은 어디서 받고 있는지,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서류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적어 두시는 거예요. 네 번째, 계좌 정보와 자동이체 항목을 정리합니다. 어떤 은행에 통장이 몇 개나 있는지, 각 통장의 용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들 중 보험료, 관리비, 각종 멤버십 비용들을 정리해 두는 거죠. 이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돈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다섯 번째,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희망을 정리합니다. 혹시 의식을 잃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미리 밝혀두는 거예요. 연명치료를 원하는지, 자연스러운 임종을 원하는지, 이런 결정을 가족들이 대신 내리기는 정말 어려우니까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정보는 차후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온라인 계정 정리를 합니다. 이메일, 금융앱, 기타 비밀번호. 요즘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잖아요. 이메일 계정, 인터넷 뱅킹, 각종 금융앱, SNS 계정들. 이런 것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가족들이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둡니다. 앞선 6가지가 실용적인 정보라면 마지막은 감정적인 메시지예요.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고마움, 당부의 말들을 적어두시는 거죠. 실제로 이런 정리를 해두신 분들의 가족을 만나보면 아버지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하나하나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거든요 라고 감사함을 표현하십니다. 물론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준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정리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요 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정리해두면 그 이후에는 수정, 추가만 하면 되거든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 추가하고, 계좌를 새로 만들면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리 작업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재정 상황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보험도 들어놨구나. 이 자동이체는 이제 필요 없겠네 하면서 정리할 것들도 보이고 현재 생활에도 도움이 되죠. 무엇보다 이런 준비를 해두면 마음이 정말 편해집니다. 나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가족들도 아버지가 이렇게 준비해 두셨구나 하면서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7가지 리스트의 자세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들은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빠뜨리기 쉬운 부분들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들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맡았던 고인 중 이만복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은 생전에 아들과의 관계가 좀 어색했어요. 성격도 다르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남기셨더라고요. 아들아, 평생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나는 일만 하느라 같이 놀아주지도 못했고,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학교에 입학해도 한 번도 가지 못했지. 그때마다 서운했을 텐데 아빠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아빠가 보기에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 편지를 읽은 아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평생 아버지께 원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모든 게 이해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나름대로 힘드셨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말로 못하면 적어서라도 녹음해서라도 남기고 싶다는 마음.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심이에요.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유산이죠. 이런 감정적인 얘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학 작품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평소에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적으시면 돼요.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다. 첫걸음을 떼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결혼할 때 울컥했던 그 마음을 이제서야 말한다. 이런 구체적인 기억들과 함께 감정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특히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빠가 화를 많이 냈지,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 말을 더 들어주지 못한 게 후회된다. 이런 솔직한 고백들이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꼭 포함하세요.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내 선택을 믿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야. 힘들 때는 아빠를 떠올려라. 이런 말들이 앞으로 살아갈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손글씨로 쓰는 것도 좋고 요즘은 녹음을 해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목소리로 직접 전하는 메시지가 때로는 글보다 더 감동적일 수 있거든요. 아들아, 딸아하고 부르는 그 음성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되는 거죠.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두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잖아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눌해도 되고 글씨가 좀 삐뚤어져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진솔하고 감동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자녀마다 개별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아요. 첫째에게는 첫째만의 특별한 추억과 메시지를, 둘째에게는 둘째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각자가 나만을 위한 특별한 편지라고 느낄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제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커서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아버지 생각이 날 거야. 이런 미래의 메시지들도 의미가 깊어요. 혼자 남겨질 배우자를 위한 메시지도 꼭 남겨두세요. 제가 본 가족들 중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평생 간직하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 보신다고 해요.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신뢰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이런 메시지가 소중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심을 이런 방식으로 전하는 거죠. 말로는 못했지만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된 죽음은 남은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전해주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입니다. 살아있을 때 가족을 지켜주는 것처럼 떠날 때도 가족을 지켜주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내 뜻을 적어보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보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표현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준비를 통해 가족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시작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미리 준비해 둘 것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노후의 지혜 한 스푼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